안녕하세요. 이정용 버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직접 겪으신 일인데 어떤 일인지 다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고픈 일이 있었던 건 최근 3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현재 이야기에 나오는 당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였고 당시에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라 아내를 여자친구로 부르며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 또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프리랜서를 하며 지냈는데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회사원들보다는 평일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자친구 부모님 집에서 머무르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여자친구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전화를 받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늦은 시간에 거래처에서 전화가 온 건가 생각하며 소파에 앉아서 부모님들과 TV를 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여자친구는 안색이 굳어져서 나오더군요. 저는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 싶어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지연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타지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지만 특별한 일정도 없었고 무엇보다 여자친구도 프리랜서로 일이 많아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자친구 친구인 지연 씨는 저도 몇 번 본 적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일찍 가기로 약속하고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보와는 다르게 비가 내렸고 우산을 써도 옷이 젖을 정도로 굵은 빗줄기였죠. 아침 일찍부터 나와 저와 여자친구는 지방 외곽에 있는 조용한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장례식장은 평일 아침인데도 주차장에 차가 거의 가득 차 있더군요. 도착하자 여자친구는 우산을 챙기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도저히 장례식장에 들어갈 복장이 아니어서 주차장에 차를 대어놓고 차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복장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은 아니라 생각했고 굳이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하루의 일부라고 여겼습니다. 차에서 폰을 보며 누워있는데 3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배가 뒤틀리듯 아파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신호에 어쩔 수 없이 차 문을 열고 우산도 쓰지 않고 앞에 보이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신없이 장례식장으로 가보니 입구엔 흡연실이 있었고 그곳에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른쪽 복도를 따라가면 화장실이 있었고 저는 조용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니 화장실 옆에 빈소 두 곳이 차려진 게 보이더군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애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구나 생각하며 밖으로 나와보니 어느새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주차장보다 높은 지대에 있어서 주차된 차량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제 주위로는 담배를 피고 있는 상주들이 있었고 저 또한 흡연실에서 담배 한 대를 물고 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흡연실엔 검은색 경장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혼자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보니 그 공간에 있는 것 또한 죄송한 기분이 들어 애써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 차가 있는 쪽을 봤는데요. 그런데 차 주변을 빙빙 돌며 서성이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검정색 상복을 입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상주 가족 중 한 분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차 저 차를 돌아다니며 차 안을 들여다보는 게 눈길이 자꾸 가더군요. 그 아주머니는 차를 보는 것도 아니었고 딱히 목적 없이 맴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피던 담배를 마저 피고 나서 비를 피해 황급히 제 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차에 올라 모바일 게임을 켜고 몇 판 플레이했습니다. 창밖에선 다시 빗소리가 내리쳤는데요. 시동을 끄고 있으니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리더군요. 그렇게 차량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누워서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 창문에서 기분 나쁜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까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창문을 쳐다보지는 못하겠더군요.
그 불길한 느낌은 차한 공기를 갑자기 싸늘하게 만들었고 제 손끝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아주머니, 조금 전까지 멀찍이 있던 그 여자가 제 차 창문 바로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채 바로 옆에서 고개를 옆으로 기이하게 꺾은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입꼬리는 어색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모습처럼 피부색이 하얗고 파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 숨이 멎을 것 같았는데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도 핑 돌더군요. 차 문을 잠가뒀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덜컥덜컥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놀란 마음을 삼키려고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급히 차에서 내려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웃기만 했습니다. 고개만 살짝 옆으로 흔들며 소리도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돌연등을 돌리고 걸어갔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주머니는 아까 제가 내려왔던 계단을 올라갔고 장례식장 뒤편 어둑한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돌더군요. 그리고 차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있기가 무서워 아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오들오들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친구가 나왔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저 스스로도 뭘 본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비 내리는 장례식장에서 창밖을 보니 그 여자가 창문을 두드리는 꿈이었고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 그대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제 눈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봤던 아주머니 같은데 눈이 없고 얼굴 전체가 번져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심할 땐 잠드는 게 두려워서 새벽까지 불을 켜고 있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잠에서 깨어 있어도 두통과 메스꺼움까지 느껴졌고요. 결국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요즘 제가 이상하단 걸 알고 있다는 듯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가자며 하셨습니다. 어머니 차를 타고 갔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처음 가보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은 집도 별로 없고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아 보이는 마을같이 보였는데요. 낡은 초가집 같은 집 앞에 어머니는 차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만난 무당은 제가 인사도 하기 전에 이마를 찌푸렸는데요. 그리고 무당은 저에게 한마디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죽은 사람 옆에 있다가 왔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벙쪄서 무당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자 무당은 한숨을 푹 내쉬며 무슨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무슨 상황인가 하고 계속 무당만 바라보았고 무당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를 노려보더니 장례식장이나 혹시 사고 현장을 본 적이 있냐며 묻더군요. 그리고 저는 앞전에 여자친구와 갔던 장례식장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갔다며 이야기했는데 무당은 혹시 그 장례식장 옆에 화장터가 있냐 물었고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차에 있을 때 화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야기했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무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그날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며 이야기하더군요. 그것은 저를 잡은 거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 데려가려고 했는데 너처럼 차에서 혼자 있던 놈이 딱 걸린 거야. 죽은 사람 눈을 마주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니 죽은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본인을 알아본다 생각하고 몸에 붙는다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과 저에게 아무에게도 절대로 여기 왔다 갔다는 이야기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하셨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지내다가 일주일 뒤에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사진을 들고 오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똑같은 가위에 눌리며 지냈고 그리고 일주일 뒤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준비해온 것들을 달라며 하셨고 곧바로 부적을 하나 적더니 쟤를 태우고 제 사진을 불 속에 넣으며 진혼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것은 그날 이후로 가위도 멈췄고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다급하게 끝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거짓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저를 보며 장례식장에는 가지 말라며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영가들이 좋아하는 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장례식장엔 가지 않고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멤버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